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38과 동사 어휘 문제에서 논리 관계가 보이면 정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휘 문제 푸실 때 이제 우리 학원 강의를 좀 많이 듣다 보면요. 아무래도 학원 강의에서는 이제 뭘 강조하냐면 이걸 해석을 좀 안 해도 풀 수 있는 그 원리를 되게 강조해요. 왜냐면 그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학원 다니기 전에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풀었는데 아니 학원을 딱 왔더니 저 쌤 수업을 딱 들었더니 우와 이거는 그냥 어디만 딱 보면 딱 풀리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잘 가르치는데 그래서 친구 데리고 와야지 딱 요 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강사는 계속 뭘 고민하냐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조금은 해석을 안 해서 풀 수 있게 할까 막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요. 실제적으로 그 기술이 존재하죠. 앞에서 다 설명해 왔는데 70%가량은 그런 식으로 풀려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토익 모든 문제가 다 풀리면 이 토익 시험에 어떠한 그 측정 능력, 공신력 같은 게 무너질 수가 있죠. 그 토익 시험은 진짜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분명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요령이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다 해석해서 느낌이 좋은 말을 고른다 이것보다는 여기다 제가 적어놨죠. 논리 관계라고 적었어요. 논리 관계. 논리 관계가 뭐냐? 논리 적합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그녀는 아는 것이 없다로 갈래, 많다로 갈래. 이거 대명사 때도 있었어요. 근데 뒤에 그래서 교육 훈련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이거는 교육 훈련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걸로 가는 거 보니까 많은 게 별로 없구나. 그렇게 관계를 따져서 푸는 개념이 논리 관계라고 하죠. 동사 어휘 문제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단서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시험에서 예문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면 recommend 쓸래, reject 쓸래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카플링만 보고 처음에는 도전을 해야죠. 우리 목적어 보고 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카플링을 추천할 수도 있고 카플링을 뭐 reject 반대하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어를 봤어요. 회사가 카플링을 추천할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카풀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새 그 이슈들이 많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 태웠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카플링을 권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지. 아무리 같은 직원이라도 그냥 아예 그냥 대중교통을 추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대놓고 보통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상황에서는 앞쪽에 단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앞쪽 절, 그 앞쪽에 수식어 부분. 그래서 그 앞을 딱 보는 거지. 그랬더니 투부정사가 딱 있죠. 투부정사는 단서를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to continue going green 그랬어요. going green은 친환경을 지속하는 친환경으로 하는 것을 우리 going green이라고 하고요. 앞에 continue가 붙었으니까 친환경을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속하려면 회사 입장에서는 카플링을 반대할 이유는 없죠, 딱히. recommend 추천하겠지. 왜냐면 차 한 대당 한 사람만 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타면 그만큼 차량이 적게 운행돼서 뭐 공해가 줄어드는 뭐 그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투부정사는 문제 푸는데 아주 좋은 단서가 돼요. 자, 근데 투부정사 뒤에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쪽에. 그러면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이 말과 어울리게끔 동사를 골라주는 겁니다. 직원들은 working extended hours냐 reduced hours냐. extended hours는 연장 근무하다. reduced hours는 축소 근무하다가 되는데 마감일 맞추려면 근무를 더 많이 해서 그걸 끝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장 근무하다가 어울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등장할 때는 실제적으로 요 동사 여기 있는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투부정사 안쪽 혹은 이제 투부정사를 제외한 반대쪽의 동사 어휘 문제를 낼 때는 항상 그 투부정사가 단서로 활용되고 투부정사 안쪽을 물어볼 때는 바깥쪽에 이제 이 부분이 단서로 활용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푸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부사절이 단서인 경우가 있어요. 부사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표적인 게 이제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 때문에 저런 건데 뭐 저런 거 말고도 이제 뭐뭐 할 때라던가 뭐뭐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각종 부사절이 있죠. 시간, 조건, 뭐 양보, 이유. 부사절은 문제 푸는데 단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도 그의 조수가 그를 대신할지 아니면 그를 확인할지 물론 그냥 딱 해석을 해보면 바로 어울림이 느낌이 있는 단어가 있긴 한데 확인하다 이거 좀 어색한데 바로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억지로라도 확인할 수는 있는 겁니다. 아직은 소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앞쪽에 매니저가 출장 중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딱 붙어 있으면 아 출장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를 대신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논리 적합성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모든 어휘 문제들이 다 이런 게 존재해요. 한 30%가량은 이 적합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고요. 주로 문제 중에 후반부 문제들이 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되나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물어보는 거죠. 자, 주저리 단서인 경우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가 보너스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부분 때문에 할당된 업무를 완성을 한다면이 어울리는 거죠. 터미네이트는요 중간에 그냥 중단을 시키는 게 터미네이트예요. 근데 다 완성을 하고 나서 보너스를 받게 되는 개념이 맞겠죠. 그래서 컴플리트가 답이 되는 문제. 이런 것은 주절을 단서로 잡는 문제라고 합니다. if부터는 부사절이죠. 자,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but과 so도 아주 좋은 단서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but still have you still have 5 days. 너 여전히 5일은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감일이 due date가 마감일이죠. 마감일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맞죠. 왜냐면 5일이라는 건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니까 조금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논리 적합성을 따지는 문제라고 부릅니다. 물론 시험에서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논리 적합성도 따지면서 한편으로는 그 어휘 문제에 뭐 주변 단어랑 어울림 뭐 이런 것도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논리 적합성이라는 것은 항상 토익이 좋아하는 패턴이니까 챙길 수 있는 한 챙겨줘야 된다. 어떨 때 챙길 수 있느냐? 투부정사 방금 얘기했죠. 이런 게 등장하거나 뭐 함으로써 이런 바이 같은 것도 좋은 단서가 되죠. 혹은 부사절이 등장을 하는 경우 although, because, when, if, so. so that도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so that은 그래야 뭐뭐 하니까 혹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집어서 이제 이쪽이 부사절이 단서가 되기도 하고요. 주절이 단서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절이냐 부사절이냐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줄이 있는 부분에서 좀 먼 반대쪽이 다 단서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등위 접속사도 마찬가지겠죠. 벗이나 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단서를 주고 앞쪽을 물어본다라든가 혹은 앞쪽에 단서를 주고 뒤에를 물어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사 어휘의 마무리는요. 최근 출제된 고난도 동사어휘라고 일단 최근이란 말을 넣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최근만 정리해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거의 10년치를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출제된 고난도 어휘는 여기 다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고득점 맞으려면 사실은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충분하게 익혀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구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토익 시험을 계속 봐왔던 사람이니까 저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머릿속에도 들어가 있고 뭐 어딘가에 흔적으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싹 다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에 있는 표현들은 자신이 850은 기본이고 그 이상 만점까지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도 틀렸었던 문제로 기억납니다. 이거는 올해 초인가 작년쯤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의 일이 나누어져 있는데 뭐 사이에 튜터링하고 리서치 사이에 나눠져 있다. 이 말은 과외하고 연구로 나뉘어 있었다는 말인데 이게 시험에서 between 요 자리에요. into를 쓰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into. 그래서 제가 into를 써서 틀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divide가 into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A and B가 있었고 A and B로 나누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between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치사를 보고 동사 어휘를 풀어주는 그런 문제. 그래서 divided가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순간
into가 나오는 그 문제 아니고요. 이거는 다시 정정할게요. between A and B를 보고 divided를 답으로 하는 그런 어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어려웠었어요. 그죠? 순간 내가 전치사 문제로 헷갈렸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시험에서 이제 뭐 we decide to equip each booth with a small screen 그랬는데 equip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equipment 장비라는 단어만 생각하는데 저것이 뭐뭐를 갖추어 주다, 제공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부스에 뭘 제공했냐면 작은 스크린을 제공했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조금 쭉 보면서 뭐 한 번씩 쭉 보세요. 아, 뭐 demonstrate 시연하다구나. 뒤에는 보통 뭐뭐 하는 방법을 시연하겠구나. undergo는 겪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위원회 검토를 통과하다. 요게 이제 be divided 그래서 A와 B로 나누어지다. 요게 나왔었을 때 제가 이 문제를 틀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divide 말고 딴 거 답으로 해서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럼 explore는 찾다의 뜻이 있죠. 여러분들 탐험하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찾다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cure 요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secure는 형용사도 되기 때문에 동사라고 생각들을 잘 못하는 단어입니다. 확보하다, 따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물론 안전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확보해서 딱 맡아두는 거, 그런 게 secure가 됩니다. 어드밴스 요거는 자동사로 쓰였고요. help 뒤에 동사 원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발전하다라는 뜻인데 자동사입니다. 그런 발전할 기회를 주는 거죠. 작업장에서 발전할 것을 기회를 주다. 그게 이제 help라는 식으로, help 어드밴스는 발전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발전의 기회를 준다라는 식의 패턴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드밴스가 명사로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게 동사도 되고요. 동사 어휘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 feel on order, 주문 같은 거 이행하다. feel이라는 것은 이행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detail, establish 쭉 한 번씩 보시면서 조금은 어려웠던 거 한번 제가 또 얘기해 보자면 서클이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서클은 우리는 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서클 뭐 마을을 돌다, 그래서 퍼레이드가 마을을 돌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또 디미니쉬라는 단어는 저는 이 단어를 처음에 어디서 봤냐면 그 기타 칠 때, 제가 기타를 좀 되게 잘 쳤어요. 학창 시절에. 잘 치는 게 그냥 뭐 연습 삼아 좀 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그 기타 학원을 4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막 그 좀 잘 치는 수준이 아니고 진짜로 막 양손 연주, 막 전기 기타 막 양손 연주 삐리리 삐리리 막 이거 헤비메탈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다음 막 이제 갑자기 필바도 막 기타 부수고 막 그러면서 정말 그런 밴드를 고등학교 때 좀 했었죠. 그랬었는데 안 하니까 뭐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정말 이런 악기라던가 그 다음에 이 언어는 안 하면 까먹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어도 되게 잘하거든요. 중국어 한때 원어민 수준, 뭐 원어민 따기 때리는 수준까지 HSK도 되게 높은 등급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랬었는데 안 한 지 꽤 오래 되면서 이게 다 까먹더라고요. 지금은 중국 방송을 들으면 들리는 건 다 들려요. 말이 좀 잘 안 나와, 말이. 음.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디미니쉬 코드라는 게 있어요. 디미니쉬 코드 그 이렇게 약간 단조라고 해서 소리가 약간 우울한 모드로 바뀌어요. 그 코드를 잡으면 디미니쉬라는 게 이렇게 줄어들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본 기억이 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equip은 방금 전에 얘기했고, place, save. save는 사형식 동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save가 사형식 동사라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save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 하나 나왔죠. a lot of money, 그래서 목적 하나 더 나왔죠. 그래서 그 건축자한테 많은 돈을 아껴주다, 아껴주다, 절약해 주다의 의미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attribute A to B 유명한 단어고요. 같은 말이 credit A to B고, be credited with 그러면 뭐뭐로 인정받다. 이런 것도 제가 강의를 해보면서 느끼는데 학생들이 좀 생소해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틀립니다. 보면 틀리는 게 항상 비슷해요. 학생들 익숙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더라. 그 다음에 퍼즐은 embarrass의 뜻이죠. 그래서 그 감정 동사로 해서 나왔었고요. 요것도 나오면 학생들 많이 틀립니다. 우리 리프트라는 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거든. 그 우리 헬스장 가보면 뭐 역기 같은 거 들어 올리는 그런 건데, 여기 자세라는 뜻이 있어요. 자세.
요 테크닉이라는 게 우리는 뭐 테크닉을 이렇게 기술이라고만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올바른 자세, 물건을 들어 올리는 올바른 자세 하면서 이때 리프트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테크닉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좀 어려워했었던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fall within은 어디에 해당되다. 뭐 이런 것도 좀 난이도 있는 fall within. 왜냐면 여러분이 fall 하면은 그냥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뭐 국경일이 아 그러니까 내 생일이 국경일에 해당된다. 그럼 구원's birthday falls within falls on 그러면서 이제 보통 뭐 국경일 이렇게 나오고요. within은 보통 책무 같은 게 주어로 와요. 누구의 책무가 어디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자, 이어서 finance는요. 또 펀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저 자리에다가 invest를 쓰기 쉬워요. 투자하다. 근데 투자하다는 보통 이제 뭐 시간이나 돈 같은 게 목적으로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in이 필요합니다. in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이나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파이낸스나 펀드는 바로 사업이나 회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함정에 많이 빠졌던 문제예요. evolve from A to B 그러면 A에서 B로 발전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게 진화하다라는 소리. 여러분 그 창조론, 진화론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진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 evolution이라는 말 쓰거든요. 진화, evolve from A to B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extend on offer는 요거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extend 하면 다 머릿속에는 연장하다 이런 단어가 생각난단 말이야. 근데 저게 offer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보통 extend는 뭐 주다, 베풀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다라는 말이 돼버리고요. 파트 7에서도 저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legate authority to 그래서 권한을 위임하다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저 delegate라는 단어, 저 단어가 위임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전치사 to를 되게 좋아하는 단어죠. 이 자리에다가 권한을 제공하다라고 해서 provide 같은 거 쓰면 틀리게 됩니다. 이거는 delegate를 써줘야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low for 유명하죠. 학생들이 allow는 아는데 allow for를 잘 몰라요. 이거는 고려하다, 감안하다 그런 뜻이 있어서 인풋이라는 게 이게 입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로부터의 의견을 고려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대변하다 이것도요. interest라는 게 이해관계, 이익, 이득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 흥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represent가 대변하다, 대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익을 대변해서라는 표현으로 학생들이 많이 틀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틀리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보면 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토익 강의를 이제 오래 해왔기 때문에 뭐 특강 같은 걸 계속 진행하면 틀리는 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특강을 또 합니다. 근데 또 틀려요 보면은 그만큼 틀리는 문제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다음 in order to thrive 그랬는데 이 thrive라는 것은 자동사 일형식이고요. 번창하다, 잘 자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잘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고요. 뒤에 목적어가 없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라는 걸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근데 우리 decline 보면은 주로 거절하다라는 뜻보다는 감소하다가 익숙하죠. 근데 turn down, turn away, 거절하다의 뜻이 있어요. reject. 그래서 구직 제안을 뭐 거절하다, 무슨 봉급 같은 게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decline이에요. 역시 초보자들이 많이 틀린 문제고요. 자, 이런 문제 정도 나오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많이 틀리죠. 커버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이 뭔가를 덮는다는 소리는 그 계약이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준다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커버가 안 된다라는 것은 그 계약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이 커버라는 단어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버의 원래 뜻은 덮어버리는 거지만 그것이 어떠한 비용 같은 거를 충당하거나 뭐 어떤 내용을 다 포함하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커버다라는 거. 그다음 이건 제가 설명할 때 그 프로그램 중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냐. 그 프로그램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것 같다. 왜냐면 이 엑셀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뭐를 되게 잘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통 at이나 it 같은 전치사를 좋아하고요. 뭐뭐를 잘하다 이런 뜻으로 시험에 나왔고 자동사입니다. 그죠? 그다음 근데 여러분들이 뭐 excellent 같은 단어들 생각을 해보시면 얼추 연상은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는. 그 다음에 이 두를 가리켜서 우리는 강조의 두라고 하는데 시험에 강조의 두가 가끔씩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역시 문법 실력이 약한 친구들은 강주에도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사람이 고백을 했대요. I love you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상대방이 사실은 아, 아이가 있었던 여자였다라고 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래서 그 고백을 받아주기를 좀 거부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애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만남을 진지하게 이어가고 이런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도 사랑한다. 아이도 러브 유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 I do. 근데 사실은 I do love you 그러면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죠. do라는 것은 뭐냐면은 강조의 기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브리프는 우리 브리핑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브리핑 한다 그러죠. 간략하게 보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사람을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rief him on something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단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다라는 단어랑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 단어예요. 접근하다는 access입니다만 이거는 assess죠. assess는 평가하다고요. 명사형이 assessment라고 해서 진척도를 평가하거나 자산의 값어치 같은 거 평가하거나 그럴 때 쓰는 단어가 assess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도면 진짜 여러분들 한 10년치의 기출 어휘는 다 봤다라고 자신을 가져도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동사 어휘는 정말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 지금 인터넷 보면서 어떻게 지나가다가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저는 강남파고다 옆에 나오죠? 강남파고다 구원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그 무료 영상을 계속 시리즈로 총 47강을 찍고 있으니까 앞부분에 다른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 어휘는 총 4개를 찍었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오늘 한 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제 다 뭔가 이런 해석을 안 해도 딱딱딱 포인트가 있어서 풀리는 그런 패턴을 제가 설명한 거고 오늘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두서없이 해석하지 말고 논리 관계 따져가면서 해석하고 이제 그동안 기출이 됐었던 10년치를 한번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것까지 확인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문제 간단하게 빨리 한번 풀어보죠. 자, 첫 번째로 이 문제는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와코 매니팩처링이 2단어부터 일단 먼저 봐주기로 했죠. 이거는 연간 셧다운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연례적인 공장 가동 정지라고 합니다. 연례적 공장 가동 정지. 그죠? 근데 이것을 A번부터 뜻을 한번 얘기해 보면 abolish는 폐지하다라는 소리. 폐지하다. 그 다음에 participate는 일단 전치사 in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건 일단 안 돼요. 그 다음에 result도 자동사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폐지할 건지 아니면 implement 이행할 건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됐죠. 이 문제는 반사적으로 느껴야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둘 다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뒤쪽에 단서를 주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투부정사는 단서로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이미 했죠. 투부정사 딱 보이는 거 보니까 안전과 효율성에 대해서 검사가 점검이 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을 닫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 닫고 검사해야 되는 상황, 이얼리 셧다운을 그러면 폐지해서는 안 되고 이행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C번이 답이 되는 문제고 논리 관계를 따져야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하나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문제만 좀 확대를 해볼게요. if you 그 다음에 뭐 집어넣을래? 새로운 프로젝트를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프로젝트를 어때요? oppose는 반대하답니다. 반대할 수도 있고 오브젝트는 일단 자동사라서 안 돼요. 오브젝트 다음에 to까지 있어야 돼요. 오브젝트 to 이렇게. 근데 acquire는 인수하다, 사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인수한다면 인수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는 조금 어색해요. acquire는 보통 뭐 땅 같은 거라던가 뭐 회사를 사들이거나 그럴 때 쓰는 거니까 얘는 제껴주고 그렇다면은 accept가 어울릴까? accept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아들인다면 반대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사절만 볼 때는 A번도 되고 C번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반사적으로 느껴야 돼. 이거는 논리관계 따지는 거구나. 뒤쪽에 제안서에 반대 투표를 던지세요라는 말이 딱 하고 붙어요.
반대 투표를 던져라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때 반대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를 반대할 때 반대 투표를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A번이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원리가 논리 관계를 가지고 푸는 문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좌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강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